이병철 변호사님 요즘 방송 봤더니 야 정말 안 나오는 데 없으세요. 상상을 초월하는 쇼킹한 일이 계속 터지니까 아마. 그러니까요. 네. 네. 그것도 또 법 쪽에서 많이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제가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 끝나고도 또 어디 가셔야 되는 거죠? 예. 네. 전계환 대표님? 네네. 처음 뵙는데. 스픽스. 네. 네. 근데 이제 다들 여쭤보는 게 뭐 지금 엊그저께 막 이제 블랙홀처럼 네. 대법원장 발. 네. 뭐 그 왜 이런 짓을 할까? 사실 누가 알겠어요, 그 사람 마음을.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좀 이제 저는 저 사람 마음이 뭘까? 좀 빙의를. 오늘도 제가 좀 더 조이대의 마음은 이거구나. 어떤 좀 겁니까? 더 저는 느낌이 오더라고. 물론 제 내피셜이긴 하지만 네. 그런 얘기 들어보고 싶어 한다더라고요.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헌법재판소 이제 재판관들이 너무 인기가 많아지니까 나도 있다 뭐 이런 그것도 건가? 큰 것 같고. 있어요? 이런 이유도? 아니 이제 저도 이제 근자에 퇴임한 네. 대법관들, 뭐 작년에 퇴임하신 분도 있고, 뭐 제 친한 친구도 있고,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 그리고 현직 판사들도, 그리고 우리 나이 또래들은 이제 다 대법관 후보군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네. 고등부장 판사들. 사실 전부 다 헌법재판소가 너무나 주목받는 거를 좀 불쾌하게 생각해요. 진짜 맞나봐. 질투하네. 이게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 간에 그런 그렇죠. 갈등은 판결문으로도 그간에 20-30년 동안 맞아요. 계속 네. 그래왔어요. 맞아요.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 경력이나 사법고시 시험 점수나 등등을 보면 대법관들이 훨씬 더 이제 경력이 뭐 성적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헌법재판소를 보는 게 좀 알로보지. 뭐야? 제가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역사적으로 좋은 결정을 내린 그 이유가 그 지방대 또 지방 판사 다양성의 문제. 다양성 네. 이 굉장히 중요하다 했는데 이게 대법관은 95% 이상이 서울법대예요.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다 이래요. 정해진 루트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동종교배지. 그러니까 또라이들이 나오는 거야. 그렇지만 자존심 상하는 거지. 왜 쟤들이 주목받지? 무슨 영웅처럼? 뭐야? 우리는 뭐야? 이게 첫째 이거는 공통된 것 같고 네, 조이대라는 개인의 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은 국가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없죠. 정치적 장사꾼이라 했잖아. 네. 지 개인 계산이 더 빨라요. 조이대 씨는 전형적인 TK지. 네. 그죠? 네. 박근혜 때 대법관 임명이 돼가지고 6년을 했어요. 네. 그리고 한 3년을 쉬었다가 뭐 잠깐 교수로 가 계시다가 이제 1년 전에 그것도 굉장히 운 좋게 대법원장이 되셨어요. 그때 기억하실 겁니다. 역시 서울법대는 부산 출신, 저도 되게 친한 선배인데 이균용 서울고등부장판사가 대법원장 임명까지 받았어. 그런데 그런데 국회에서 네. 동의를 못 받았잖아요. 맞아요. 네. 그 사상 초유였거든. 맞아요. 네. 그 이유 때문에 조이대 씨가 대법원장이 된 거예요. 네. 대운이 따르는 거지. 대법관 6년 해먹고 대박이네. 3년간 쉬었다가 안 되는데 국회가 민주당이 만들어준 거야. 어떻게 보면. 어부지리로. 그러니까 이 양반은 내한테 대운이 오는구나. 내라고 난갑병. 난갑병은 뭐 나는 못하나? 내 거는 뭐 나는 못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 그리고 뭐 대도 않은 검사 출신이 대통령 됐잖아요. 개판 만들었잖아. 자 그러면 서울법대 판사 출신, 대법원장 출신이 한번 나라를 제대로 한번 보여줄게. TK. 난갑병 왜 나는 못하지? 이번 말고 다음에 이분이 임기가 이제 만 한 2년밖에 안 남았어요. 정년 70세에 걸리기 그렇군요. 때문에 네. 어차피 임기가 6년이 아니고 3년 반만 하고 나가도록 돼 있거든요. 네. 2년 후 7월 달이 정년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제 퇴임하시면 뭐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한 2년 조금 더 지나면 또 대통령 선거거든. 개헌한다 하면 4+4 8년을 해먹을 수 있어. 나는 왜 못하지? 꿈 깨세요. 지금 74신 5인데. 그러면 뭔가 이번에 화끈한 거를 보여줘야 돼. 그럼 안 좋은 시그널. 이 사람 이래 생각할 거예요. 문영배도 앞으로 대권을 꿈꾸겠네. 알로 보는데.
내가 해야지. 그리고 대법관들이 다 속으로 그래 네가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할지도 몰라. 저는 그런 개인 계산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게 없다면 이번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수가 없어. 빨리 한다면 그냥 전압으로 넘기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왜 이 소부로 넘겼다가 한두 시간 갑자기 있다가 갖고 오냐 갖고 왔냐고. 이거지. 이게 네. 설명이 안 되잖아요. 뭔 얘기인지 처음부터 알겠습니다. 대법원장이 네. 전압으로 배당하면 돼요. 그거는 대법원장 뭐 재량이거든요. 왜 이런 짓을 하냐고. 중간에 외부의 어떤 있었던 거지. 우리 평론가님 소개해드리죠. 소개도 안 했잖아요. 소개는 했어요. 아, 소개는 했어요? 했는데 말씀을 못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이. 계속 입 벌리면서 네. 우리 여기까지. 네, 김성환 평론가님도 이제 이재명 그 후보의 전원의 빛의 사건 해부에 대해 가지고 사실 네. 이번 한 주 동안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아니 저는 그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표한테 보온하기 위해서 빨리 전원합의체 올리고 난 다음에 무죄 확정을 하거나 아니면 기각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닐까?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그게 갑자기 꽂혔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반대로 의견을 네, 반대 의견으로. 아니 근데 또 하나 제가 든 대략과 수가 있을 수 있다. 또 하나 든 생각이 네. 뭐냐면 대한민국은 PK하고 TK가 움직이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문영배 헌법재판소 그 부산이죠. 왜 그분도 경남이잖아요. 네, 진주 정확하게는. 네. 네. 고향은 진주.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게 맞나? 영남이 모든 걸 다 하는 나라인가? 네. 그래서 영남 쪽에 그 사투리를 안 받구나. 뭐 여하간 그렇지 다 않나? 떠나가지고 네.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내리든 언제 내리든 너무 중차대한 시점에 지금 이제 심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선판이라는 게 굴러가고 있고 불과 지금 이게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예. 더 구체적으로 일정을 우리 그 시청자들 이게 오늘도 궁금하죠. 뭐 핫이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보 진영은 상당한 불안감에 휩싸였거든. 엊그저께 좀 많이 안정이 됐지만, 그러니까 이재명 출마를 막는 거는 불가능하다. 이거는 확실해요. 그런데 이쪽 뭐 보수도 아니고 거구 좀 방송 나오면서 거구 유튜브로 봅니다. 네. 뭐 서정욱 변호사는 또 친한 후배니까 네. 다른 거는 잘 안 보고. 이건 난리가 나는 여기는 잔치야. 그런데 오늘 오면서 들어보니까 네. 어제까지는 완전 잔치였는데 네. 이제 오늘은 네. 이게 아닌가벼 이게 이제 다들 왜 이래? 그래도 우리한테 유리하다. 아니 근데 왜 아닌가벼를 아. 뒤늦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그저께 터졌잖아요. 네. 그저께는 무조건 다 파기자판이야. 파기자판이라 그랬잖아. 예. 그 이제 저도 방송 나가서 하고 또 네. 말은 그거는 불가능하다. 아니,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네. 그렇지만 뭐 정치적으로도 하니까 그쪽 분들도 뭐 바보는 아니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뭐 잔치는 아니구나. 그런데 이제 오늘 서정욱 변호사는 그래도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요지는 네. 결론은 모른다. 까봐야 된다. 아.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지금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나머지 대법관 12명 알 수가 없잖아요. 네. 12명이 마지막 평의할 때 패를 까야 돼. 그때 각자 패가 나오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일단 반대 의견을 내봐야 되니까 파기자판은 불가능하고 네. 그거 때리면 그거는 사법 쿠데타야.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건 쿠데타예요. 그러면 내전이 터져요. 당연하죠. 그거는 그건. 있을 네.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있는 거는 유죄인데 파기환송이다. 이 가능성은 있죠. 예, 무죄의 가능성도 있고. 저도 똑같이 무죄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예. 그럼 이제 파기환송하면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 그 몇 달 전부터 대법원장이 지시해가지고 헌법 84조 불체포 특권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게 적용되느냐. 중간에 임기를 끊어버릴 수 있느냐. 지금 그게 저쪽에서 또 희망사항이거든요. 네. 불소추 특권. 네네. 네, 불소추 특권. 네. 그 조항.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 재판 중인 게 5건이 있으니까 거의 뭐 유죄 확정되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 1년 하고 끝난다 이런 얘기잖아요. 저쪽 희망사항은. 네. 오늘도 여전히 그 희망은 여전히 갖고 있더라고. 예. 그게 그럼 뭐냐. 유죄다. 이제 파기환송이다. 네. 이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다시 고등법원 가고 대법원 올라오면 맞아요. 네. 뭐 6개월 갖고도 안 되고 맞아요. 네. 1년 걸리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런 판결문을 발표할 때 별개 의견의 형식이든 어떤 방론으로
이 파기환송되고 하면 지금 전 국민이 이 문제, 차기 대통령의 임기 중단의 문제에 관심이 많으니 그것이 또 이 판결의 법적 효과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방론으로 쓰는 게 이론적으로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직 대법관 내 친구도 그 가능성은 있기는 있겠다. 드문 일이지만 네. 드문 게 아니라 한 번도 없었지만. 한 번도 없었지만. 71년 네. 만이에요. 지기현이 71년. 네.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거기에 그런 방론을 쓴다. 어떻게? 역시 또 민주진영은 헌법 84조 해석은 대통령 임기 5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네, 헌법 뭐 정신이. 재판은 중단된다. 나중에 하면 되잖아요. 5년 후에. 그게 이제 다수견해다. 이쪽은 거꾸로야. 다수견해는 거꾸로다라고 또 다수견해라 해. 그래서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제가 도서관 가서 여러 헌법학자들 그걸 세봤어. 다는 안 세봤어. 의견을 이렇게 유명한 오, 그 네네. 한 10명. 네. 압도적 다수견해는 5년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뭐 네. 이름 없는 사람까지 하면 모르겠어. 그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지시한 것은 이번에 판결문에 그것을 쓸 가능성이 있다. 별개의 의견 형식으로 쓰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되고 이제 그럼 또 이제 이런 거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다수결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헌재하고 다릅니다. 이건 법원조직법. 그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운영 규정에 있거든요. 이제 12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분이 이제 막판에 패를 까잖아요. 이제 초임부터 6대 6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6대 6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이론적으로. 네. 발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아니, 그거는 대법원장이 법원 조직법에 규정이 있어요. 6대 6이 나오면 원심 판결과 같다. 원심은 고등법원 무죄와 같다. 그렇구나. 6대 6은 네. 무죄로 갑니다. 그 법원 조직 법률에 따라서. 네. 그런데 이제 관행상 이제 대법원장은 맨 마지막에 패를 까는데 그러니까 11분의 얘기를 듣는 거죠. 그러면 11분이 만약에 6대 5가 됐다. 그러면 다수 의견에 가담하는 게 그간에 한 번도 예외가 없는 관리였어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 7대 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무죄 아니면 파기환송 언제 때릴 거냐 이게 또 관심이 그렇죠. 있어요. 네. 언제 때릴 거냐. 때리려면 빨리 때릴 거예요. 안 그러면 이번에 이런 짓을 할 필요가 없어. 두 번이나 심리할 이유가 없지. 네네. 네. 뭐 대통령 선거 이후에 하면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한다면 저는 그 후보 등록이 10일, 11일이잖아요. 맞아, 양일입니다. 그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기 때문에 그 전에 때릴 것이다. 5월 8일, 9일. 네. 저는 이런 말에 조금 공감이 안 가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죄가 악의적 기소잖아요. 뭐 강력한 사건, 누굴 죽인 것도 아니야. 주가 조작을 한 것도 아니야. 이렇게 가벼운 걸 악의적으로 기소한 사건을 가지고 이 사람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다? 그거를 말도 안 되는 이 사람들이 판단한다? 저는 생명이 안 끊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좀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기술을 거예요. 내는 거지. 네. 예, 파기환송을 때리고 그리고 유죄 취지다. 맞아요. 그리고 네. 이러면 기술을 낸다는 게 이제 이 사람의 너무 아까 나쁜 말씀드린 거죠. 것처럼 리스크를 안고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떨려면 네. TK 박수 받고 이제 헌법재판소 탁 파묻히고 떨려면 네. 아무튼 그런 근데 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서정욱 변호사 고맙다 이런 생각했어요. 서정욱 변호사가 맞춘 적이 없어. 사기 재판도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를 하면서 지금 맞아, 논란이 된 그러면서 거잖아요. 논란이 된 거예요. 그렇지. 예. 헌재 결정도 못 맞췄잖아요. 그렇겠지. 그러니까 원래 못 맞춰요. 네. 그래서 정반대 결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또 한 명이 좀 고마워야 할 사람이 쥐기현 판사 고맙습니다. 네. 저는 얘기하고 쥐기현 싶은데요. 땡큐. 네. 왜냐하면 쥐기현 판사가 사법부가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를 온 국민한테 다 보여줬어요. 그렇죠. 보여줬는데 다시 대법원도 그렇게 판단한다?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진짜 그 중요한 말씀이시네. 그 저기 지기현 사태하고 이거 조희대 사태가 저는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감독님 그 저기 그 사진 하나 준비해 오신 띄워주시겠어요? 것들 띄워달라고 정의의 하시는 일생상을 건데. 딱 보면 딱 정답이 나와. 음. 그러니까 지기현이 이것도 이제 제가 엊그저께 새로 밝혔는데 본래 대등 재판부라 했거든요. 아, 지기현 좌우 좌우 판사가. 좌우에서, 예. 그러니까 지기현이가 31기예요. 그러니까 법관한 지 한 20여 년 됐죠. 그다음에 왼쪽 오른쪽에 계셨던 분들이 한 분은 30기고 한 분은 29기. 그러니까 1년 2년 더 선배였어. 그것도 한 분은 저하고 동기이기 때문에 제가 되게 친해요. 그러니까는 경력이 지기현이보다 오히려 더 높은 아 그래요? 선배 판사. 그게 이제 대등한 경력의 재판부다. 그러니까 한 놈이 멋대로 못하는 거야.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요 두 분은 또 좀 진보 쪽이에요.
한 분은 노동운동 출신이야. 한 분은 또 이제 상당히 좀 진보 합리적인 분이고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 두 분은 2대1로 하면은 직위원이 멋대로 못해요. 그런데 문제가 저는 그런 줄 알았거든. 근데 엊그저께 그 월요일 날 처음 이제 이 촬영했잖아요. 네. 이제 직위원이 쌍판태기도 나왔지만 네. 배석 판사를 보니까 너무 젊어. 뭐야 보니까 내가 아는 친구가 아니야. 뭐야? 바뀐 거야. 완전히 정기 초짜로. 인사 때 바뀌긴 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걸 알아보니까 지난 2월 24일 정기 법관 인사 때 바꿔버렸더라고. 근데 이제 언론도 몰랐지. 인제 알게 되는 건데 네. 그 이 친구들은 뭐 법관 경력 한 5, 6년?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직위원이 네. 주도하겠네요. 그러면 이번에 새로 와가지고 그 많은 기록을 아직 읽어보지도 못했을 거야 다. 그 직위원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2월 24일 날 이 두 분 왔고 3월 7일 날 구속 취소 탈옥을 시킬 수 있었던 거지. 그런. 자 그러면 이 네. 인사를 누가 했느냐? 대법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 네, 법원 행정처가 실무를 하지만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기 인사를 짰다. 왜냐하면 그건 본인이 하는 거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화면에 정의의 여신상이 떠 있는데 네. 우리 변호사님이 그러니까 여기 안 보이나? 이 사진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뭐냐면 겁니까? 네. 그 이제 왼쪽에 그 안대를 가리고 서서 칼을 들고 있는 그게 뭐 미국 독일 연방 대법원 앞에 있는 진짜배기 정의의 연시상이에요. 네. 이제 칼은 이제 심판한다는 거고 이게 안대를 가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신이 권력자냐 뭐 재벌이냐 나는 그런 거 안 신경 안 본다. 쓴다. 피고인이 누구든. 당신의 네. 죄의 무게에 따라서 칼로 심판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이제 앉아 있는 한국 편안하게. 대법원에 있네. 그 한국 대법원 1층 들어가면 딱 있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네. 네. 편안하게 앉아 있어. 눈을 안 가렸네 또. 눈은 안 가리고 칼 대신 책을 들고 있고. 책을 들 법전. 이거 이거 법꾸라지. 이거 빨리 넥타이로 가서 눈 가려요. 이거 우리도 눈을 가리고 해야지. 두 눈을 부릅뜨고하면 어떡해요. 이걸 살도 쪄가지고. 너무하네. 아니 정의의 신상이 그 외국 그거는 보면은 투사같이 보여요. 그렇네. 완전 다르네 또. 그 제가 대법원에 몇 년 전에 가서 이거 보고 이거 너무 어색하다. 이상하다. 네. 그 조각가에 뭐 심오한 뭐 취지는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지기현 조희대 대법원장이 네. 딱 요 상대로 하는 것 같아. 대통령이시군요. 우리는 같은 극우파잖아요. 잘 달아서 법전 뒤져서 나는 법꾸라지예요. 이런 느낌. 근데 아니, 이거 네. 저는 왜 직위원 판사한테 고맙다고 얘기하느냐면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에서 만약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다? 국민들이 쉽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안 그러니까 되죠. 나중에 유죄가 나든 아니면 재판이 절차가 중단이 되든 어찌 됐든 간에 이번 대선 국면에서 국민들이 대법원 판단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대선판에 큰 영향이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직위원 판사한테 고맙다 이런 생각 들고요. 네. 또 하나는 문재인 전 대통령 지금 기소했잖아요. 재판 받아야 되거든요. 받을 때 직위원 판사가 윤석열이라는 사람한테 했던 거랑 똑같이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또 비교할 거다 국민들은. 그러면 사법부가 또 중립성이 흔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차 타고 가지고 지하로 네. 들어가고 인정신문도 제대로 안 하고 뒷줄에 안 치고 그리고 언론에 공개 안 했다가 다음번에 다시 신청하면 어우 그래 깜빡했네? 그리고 가지고 다시 해주고 그리고 포토라인에 안 세우고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보면 알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담을 지어준 거예요. 지금 사법부에. 그러니까 대법원이 만약에 판단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고려 안 할 수 없을 것이다. 아무리 보수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그렇죠. 할지라도 네. 헌법재판소도 뭐 안 그랬나요? 그러니까 결국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사심을 끼워넣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겠다. 네. 저는 다시 한번 믿어볼랍니다.